이 질문. 왜 지분 계산은 언제나 상속 개시로 해야 되나? 첫 번째, 모르면 뭐라도 하라고? 문단 끝 추가 정보의 특이점이니까 체크라도 하라고. 맞죠? 네. 왜일까? 지금은 완벽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지. 다시 해보자. 자, 기부 당시에 50억이었어요. 맞죠? 네. 그리고 50억의 물건을 기부를 했어. 맞죠? 그럼 이 당시는 50억이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상속 당시가 됐더니 여기다 적어야겠다. 상속 당시가 됐더니 얘가 100억이 됐어요. 됐죠? 네. 심지어 노력을 해서 올린 거예요. 노력을 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 노력 안 하면 그냥 전부 다 상속 개시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랬더니 이때 유류분, 자, 이때 유류분을 계산해 볼 거고 부족액을 계산해 볼 거고 지분을 계산해 볼 거야. 근데 하필 노력했을 때 유류분과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어떤 시점? 노력을 했으니까 얘가 50억 늘린 거는 이 자식의 노력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해서 네. 언제 거 갖다 써야 돼? 50억 거 갖다 써야 되지. 네. 그치? 기부 당시 돈을 갖다 써야 되죠. 왜요? 유류분 계산하는데 갑자기 100억을 계산해버리면 얘가 노력해서 올린 50억도 그건 나의 재산이야, 우리 엄마 재산이야 이렇게 해서 뺏어오는 거냐. 맞지? 네. 그러면 정의롭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기부 당시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50억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단끝 추가 정보에 언제나 항상 조건이 무엇이든지 지분 계산은 상속 개시로 해요. 그쵸? 네. 슬래시 해주고 얘는 상속 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할 거예요. 해보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여기서 생각해보자고. 우린 방금 했지 사실. 해보자. 자, 50억짜리 물건을 기부했는데 우리 부모님 자산이 알고 보니까 재산이 총 100억이야. 그치? 네. 총 100억이라서 이미 현금으로 50억을 남겨두셨어. 그리고 기부만 50억으로 하셨어. 그죠?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나가 있어요. 나한테 이미 50억 중에 얼마나 할까? 30억은 이미 상속을 하셨어. 됐죠? 네. 자, 그럼 총 재산 계산할 때 총 100억인데 노력을 했으니까 얘를 갖다 써서 재산을 150억으로 뻥튀기 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냥 50을 써서 총 재산은 유류분 계산할 때 총 재산은 100억을 그대로 써야 돼요. 네. 근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내가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 50. 됐죠? 네. 근데 이미 30억을 상속 받았으니까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 20. 쉽죠? 네. 50 빼기 30. 안 적을게요, 그거는. 잘 봐. 됐죠? 네. 여기서 얘 말을 따르지 않고, 왜냐? 우리 방금까지 노력을 했을 때는 기부 당시 금액을 사용하라 했다며. 네. 기부 당시 금액을 사용해서 지분을 한 번만 계산해보자. 얘 말을 안 따르고. 얘 말을 따르는 게 이유가 있었겠지. 그럼 네. 안 따라보자고. 해볼까? 지분 어떻게 계산하면 돼? 내 유류분 부족액. 저 물건 분해. 유류분 부족액 하면 되지. 네. 그럼 50분의 20이지. 그럼 얼마야? 50억 분의 20% 얼마야? 40%. 40%지. 그지? 네. 100억짜리 물건에 40% 지분이면 40억인데요. 맞지? 네. 그 40억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보다 많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20억밖에 안 남았는데 지분은 40억 원 어치를 달리.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지분을 계산할 때 요걸로 계산해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을 유류분 부족액보다 내가 뜯어올 수 있는 지분액이 더 커져 버려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얘가 노력해서 올려놓은 가격을 인정해주지 않고 더 많이 뜯어오는 것과 같은 효과가 돼버리는 거야. 납득되지? 네.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왜 그래서 하필 지분 계산할 때는 얘를 갖다 쓰는 줄 알아? 잘 생각해봐. 우리 지분 계산할 때는 물건의 가격이 분자로 들어가, 분모로 들어가? 분모로 들어가요. 분모로 들어가지. 네. 그치? 근데 상속 개시 당시가 기부 당시가
상속 당시보다 지금 가격이 작지? 네. 가격이 작은 게 분모로 들어가면 이 전체 값은 커져 작아져? 커지지? 네. 내가 뜯어오는 지분값이 오히려 얘로 계산했더니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납득돼요? 네.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지분 계산은 언제나 상속 개시 당시로 하라는 거야. 상속 개시 당시로 지분 계산 해볼까? 그럼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 100분의 상속 개시 당시니까 100분의 나 못 받은 거 얼마야? 20이지. 20%. 그럼 딱 몇 퍼센트야? 20%지. 네. 100억에 20%면 얼마야? 20억이지. 기가 막히게 유류분 부족이가 딱 들어갔죠. 네. 이래서 지분 계산은 이유가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로 하라는 거야. 알았지? 네. 이게 완벽한 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13번 풀러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전 했어요. 이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왜냐면 이거 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쉬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 이 복잡한 걸 다 거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 어차피 노력을 안 한 상태 있지. 네. 이유가 무엇이든지 상속 개시 당시는 지분 계산은 상속 개시 당시로 했잖아. 근데 노력을 안 해서 운으로 올라간 거 있지. 이때는 생각할 게 없는 거야. 왜? 싹 다 상속 갱시로 하면 되잖아. 네. 그럼 딱 하나만 생각해 주면 돼. 노력을 한 상황에서의 지분 계산만 생각하면 돼. 근데 나는 이게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노력을 했을 때는 왜 지분 계산을 상속 개시로 할까? 왜? 분모에 물건 가분의 남은 부족액이 지분으로 계산되는 거였지. 그지? 네. 근데 노력을 했을 때 노력하면 가격이 오른 거잖아. 네. 근데 오르기 전 기부 당시에 물건가를 넣어버리면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나의 지분은 커져버리지. 쓸데없이 커져버리지. 근데 노력을 인정해줬다는 거는 내 자손한테 더 주겠다는 거야? 덜 주겠다는 거야? 덜 주겠다. 덜 주겠다는 거는 그렇지. 애초에 이게 됐어야 돼. 노력 인정은 내 상속인에게 매우 덜 주겠다랑 같은 말이라고. 애초에 이걸 솔직히 난 이게 쉽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거야. 솔직히 여기 숫자를 다 넣어봐서 계산할 것까지는 없거든. 왜? 어차피 문제가 13번 문제 가면 계산을 시키니까. 이거 숫자는 방금 딱 들어봤는데 예시를 보여주기 위함인 거고. 네. 다만 요건 했어야 돼. 노력을 인정한다는 말은 상속인에게 매우 덜 주겠다라는 말이랑 이거는 못하면 안 돼. 이게 주요 흐름이거든. 맞지? 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맞춰서 있는 거야. 근데 이 짓을 안 하면 상속인에게 오히려 더 가잖아. 왜? 분모에 물건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했는데 노력값을 그러니까 노력을 하기 전에 기부 당시에 물건가를 넣으면 물건가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속인이 가져야 되는 지분은 커지잖아. 맞지? 네. 근데 노력을 인정해준다는 뜻은 상속인에게 덜 가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뜻이었잖아. 네. 그럼 이거는 그래서 물건가를 분모에 들어가는 물건가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 크게 만들면 내가 상속인에게 나한테 돌아갈 지분은 작아지지. 네. 그 방법이 5밖에 없어. 분모를 크게 하려면 상속 개시 당시 그 녀석이 노력해서 올려놓은 물건값을 분모에다가 인정을 해주면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로 넣어주면 분모에 들어가는 물건가는 커지고 나한테 상속인에게 돌아올 지분가는 합리적으로 작아질 거 아니야. 왜? 이거 뭐랑 같은 말이라고? 노력을 뭐 했다? 인정해줬다라는 말랑 같은 말이라고. 난 솔직히 이건 했어야 된다 생각해. 숫자를 완벽하게 계산하는 거는 무리라고 쳐도 이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 이거는 여기서 출발한 생각이니까. 이걸 못했으면 안 되는 거야. 노력 인정은 뭐랑 같은 말이야? 무상 취득자에게 더 많이 주고 네. 무상 처분자의 자식 상속인에게 덜 주겠다랑 같은 말이라는 거는 꼭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되지?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 12번은 풀었어. 그죠? 10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해? 맞죠?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상속인이 아닌데 지가 유류분이 왜 받아? 당연하죠. 네. 자, 2번.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부족에게 일부에 제가 정의를 잘못 갖다 썼죠. 네.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요. 바로 틀렸죠. 유류분 부족액이 애초에 왜 나온 거야? 보장되는 거 전체가 유류분인데 그 중에 이미 받은 거를 뺀 게 유류분 부족액이지. 네. 정의를 잘못 갖다 썼죠. 네. 한정되지 않죠. 심지어 부족액의 일부래. 맞죠? 그럼 네. 이건 뭐야? 그 보장받는 거에서 이미 부족액 보장받는 거에서 이미 상속받은 거 남은 부족액이 있는데 네. 그 부족액을 또 잘라서 거기서만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 맞지? 네. 또 완전히 틀렸죠. 3번. 말이 꼬이냐? 행사할 수 없죠. 당연하지. 네. 상속을 안 했는데 왜 달라 그래? 맞죠? 애초에 유류분은 상속. 그러니까 이거 봐봐. 제가 이거 팀 말했죠. 뭔가 내용 일치 문제에서 내용을 정확히 하고 싶으면 개념 정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3번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할 수 그냥 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3번 선지가 뭐였어? 3번 선지가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겠지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겠지라고 답했죠. 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정말 왜 그런데? 정말 할 수 없나? 를 꼭 해보세요. 그리고 이 정말 할 수 없나에 대한 생각의 근거는 보통 내용일치 문제에서 어디서 나온다고? 이거 저번에 여기 얘기했지. 개념 정의 기본. 유류분이 뭔데를 먼저 해보는 거야. 제발 해보세요, 여러분. 유류분이 뭔데? 라는 유류분의 개념 정의 기본을 생각하는 요 행동, 요 생각에서 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진짜. 유류분이 뭐예요? 유류분의 개념 정의가 뭐예요? 상속 개시가 됐을 때. 그렇죠. 애초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권이에요. 맞죠? 네. 상속이 개시 안 되면 유류분이고 뭐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3번은 맞는 말 맞거든. 근데 그럴 수 없겠지 하지 마시고 유류분의 정의를 한 번 더, 유류분의 기본 세팅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을 좀 들여보세요. 됐죠? 네. 4번. 비상속인이 부모님이야.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아니죠. 이것도 유류분의 기본이죠. 유류분 취지가 뭐였어? 기부한 것도 다 돌려놓고 계산한다 했지. 네. 4번도 정의 기본 계산만 확인하면 무조건 맞. 미안해. 그러니까 맞지. 왜요? 판재산이지. 팔았지. 네. 팔았다는 건 대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죠. 받은 거죠. 그럼 그 받은 대가가 내 재산의 일부가 되겠죠. 맞지? 네. 미안해. 그러니까 네. 판재산. 네.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글자 잘못 봤어. 판 재산의 대가가 아니라 판 재산 그 자체는 이미 쟤한테 갔지? 네. 그럼 뭐가 유류분이 되겠어? 그거 물건 팔아서 받아온 돈이 내 유류분이 되는 거지? 네. 그치? 내가 걔한테 팔아서 넘긴 그 재산 자체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걔한테 간 거죠? 네. 그치? 그러니까 이건 될 수 없죠? 네. 맞죠? 내가 글자 잘못 봤어. 5번.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 자, 5번이 이 지문의 주제죠. 네. 사유재산 제도하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이 유류분이다. 5번, 10번에 5번 맞죠? 이 지문의 기본 그냥 주제죠. 됐죠? 맞아? 네. 오케이. 자, 11번. 적절한 것은 11번은 적절을 고르래요. 적절이 항상 더 어렵죠. 1번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장담할 수 없죠. 네. 그치? 2번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야. 1번은 그거 물건 전부를 반환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딱 계산이 딱 그 가치가 맞으면 그죠? 네. 근데 못 받을 수도 있잖아. 맞지? 네. 지분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일 수도 있고 이미 맞죠? 네. 오케이. 2번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아니죠?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인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왜? 무상 취득자가 더 커진다 했으니까 맞죠? 네. 3번
취득자야 무상 취득자 기부 받은 사람이야. 네. 반환할 수 없게 되면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된다. 맞아요?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거야. 답 몇 번 했어? 4번 했어요. 응. 근데 3번도 정확하게 다 못 따겠지 지금. 네. 무조건 지분으로 반환해야 돼? 아니야 이렇게 못 하겠지. 그래. 나 항상 말했잖아. 내가 맞았던 부분에서는 구멍이 뚫려요. 알았죠? 네. 자 3번 해보자. 3번에서 준 세팅이 뭐야? 선지의 의미 단위가 뭐야? 반환할 수 없게 되면이 중요하네. 그지? 네. 당연히 무상 취득자지. 무상 취득자는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선지에서 뭐라고 물어? 선지 마지막 의미 단위 뭐야? 지분으로 반환. 그렇지. 지분으로 반환해야 된다지. 네. 그러면 물음표가 붙었지. 네. 그럼 네가 해야 되는 지문에서 대응시켜야 되는 의미 단위는 뭐야? 그지? 네.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지분으로 반환해야 하나요지. 그럼 지문에서 반환할 수 없게 됐을 때 뭐로 반환하라고 했을까? 그게 네가 찾아야 되는 의미 단위야. 그게 그 선지의 의도고. 해 빨리. 뭐래? 그리고 당연히 몇 문단으로 돌아가야 돼. 3분단. 그래. 돈이요. 그렇지. 네. 지문은 돈이라 그랬어. 잘 봐. 잘 생각해. 자, 돈은 지분일까? 이거야. 그럼 이제 이 3번 선지의 의미 단위는 이렇게 바뀐 거야. 내가 맨날 이거 했잖아. 선지가 내가 스스로 선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3번 선지는 이렇게 바뀐 거야. 돈은 지분인가? 이거야. 돈이랑 지분은 동의어예요? 이거라니까 선지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확답할 수 없지. 네. 그치? 자, 결론만 말하면 아니죠. 지분의 정의가 4문답 끝에 있어요. 소유권을 각 나눈 게 지분이래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지분은 돈, 현금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결국 이 지분도 돈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말 납득해요. 왜? 100억짜리 물건에 40% 지분을 가지면 내 지분은 40억짜리 아니야? 네. 또 납득해요. 저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맞지? 네. 그래서 저도 이거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긴 했거든. 지분이 돈 자체는 아닌 건 알아. 그렇지만 조금 이 인정의 폭을 넓히면 그럴 수 있거든. 네. 이 말이 납득되지? 네. 그래서요. 아니긴 아닌데 지분이 돈이랑 같은 말은 아닌 건 나는 아는데 왜 지분은 소유권을 아는 걸 지분이라거든. 근데 결국 지분의 효과는 돈이랑 관련되긴 해. 그래서 아니긴 아닌데 조금 찝찝해서 이렇게 그냥 냅뒀어요. 맞지? 네. 이렇게 했어요. 틀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잠깐만 냅두자 했어요. 그리고 4번을 봅니다. 4번을 볼게요. 자,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근데 이건 무조건 했어야 돼.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죠. 어디 가야 돼? 3문단으로 가야 돼. 네. 아까 말했죠. 여기도 써놨네. 항상 돈으로 반환하는 거 아니다. 뭐가 원칙이야? 원칙은 물건 자체다. 네. 이건 특이점으로 하니까. 왜? 원래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불가능하면 돈으로 줘. 또 가능하더라도 돈으로 줄 수 있다 그랬어. 그치? 네. 근데 조건이 뭐였어? 문단 끝. 자, 봐봐. 4번도 결국 문단 끝 추가 정보랑 특이점이라고. 제발. 알았지? 네.
뭐라 그랬어? 양쪽이 합의해야 된다 그랬지. 그지? 네. 그러면 합의를 안 해주면요? 돈을 안 주고 그냥 물건을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래서 돈으로 내놓으라고 해도 싫어 물건 그대로 줄 거야 하면은 물건을 줘야 돼. 왜? 원칙이 뭐니까? 물건을 원칙이 물건이니까. 됐죠? 그래서 네. 답은 무조건 답이에요. 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맞지? 네. 그럼 답을 찍는 거야. 알았어? 네. 오케이. 5번.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왜 틀렸어?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 네. 물건의 일부가 반환됐는데 그 물건의 일부가 반환됐다는 것은 물건의 일부를 잘라줬다는 거거든.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야. 이런 거지. 자를 수 있는 물건인 거야. 물건의 일부가 실제로 반환이 된 거라니까.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이잖아. 네. 물건이 이런 거지. 컵 되게 비싼 컵이야. 근데 이게 하필 딱 3개 있는 거야. 그지? 네. 근데 한 개를 반환했어. 그럼 이건 그냥 반환했잖아. 네. 근데 이 반환한 그 물건의 소유권은 그럼 누구한테 간 거야? 받은 사람 그렇지. 돌려받은 사람한테 간 거지. 상속인한테 간 거지. 네. 이걸 왜 무상취득자가 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 이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줘놓고 사실 그 물건은 내 거임. 근데 너한테 돈으로 주겠음. 물론 그럴 수도 있지. 돈으로 줄 수도 있지. 그럼 그거는 애초에 물건을 반환을 안 하고 돈으로 줘야지. 네. 물건을 이미 반환을 해놨는데 야, 갑자기 전화를 걸어. 야, 어제 준 물건 그냥 사실 내 거임. 돈으로 다시 줄게. 이게 뭐야? 그러면 그냥 돈을 주면 되잖아. 네. 말이 안 되는 거야. 맞죠? 네. 5번은 그냥 말이 안 돼요. 탈락. 자, 13번 해볼게요. 13번은요. 제가 이거 말했죠. 보기 문제에서 몇 번 선지 세게 풀라고? 1, 2번이요. 1, 2번 진짜 세게 풀면 답 다 보여요. 해볼게. 너무 쉬워. 여기에 아까 지분 계산하는 것만 조심하면 돼. 네. A랑 B가 있는데 채무 없대요. 땡큐야, 땡큐. 자, 무상으로 뭐 기부했어? A를 기부했어요. 맞죠? 네. 그리고 6개월 후에 사망했어. 그럼 6개월 후가 상속 시점으로 읽어야 되지? 네. 맞지? A 물건의 시가는 을에게 넘어갔을 때 얼마였어? 300이었지. 네. 사망할 때 얼마였어? 700이었지. 네. B는 언제나 100이네. 아, 땡큐. B는 효자 물건이에요. 맞죠? 우리한테 효자 물건이에요. 됐죠? 네. 자, 시가 상속이 무관한 경우 2번도 무관한 경우지. 너무 땡큐라고. 맞지? 네. 무관한 경우는 고민할 것도 없이 싹 다 700으로 계산하면 돼요. 해볼까? 맞지? 네. 그러면 총 재산 얼마야? 700 더하기 100에서 800이지. 네. 유류분은 얼마야? 2로 나누니까 400이지. 근데 B 100 받았어 안 받았어? 100 이미 받았지. 네. 그치? 그러면 400 중에 B 물건 100만큼 같이 빼면 남은 거 얼마야? 300이죠. 1번은 300 갖다 쓰면 되죠. 근데 1번은 300이라고 적혀있네. 정답. 아, 적절. 2번 맞지? 1번 2번 세게 하라 그랬어. 구조 똑같다고. 네. 2번 해보자. 지분 계산하라네. 땡큐. 그냥 300 갖다 쓰고 300 계산한 거 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거 그냥 700 분자 위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7분의 3 땡큐. 3번 똑같아요. 1, 2번 세게 하면 구조 보인다 그랬지. 네. 3번 똑같은데 뭐만 바꾸면 돼? 노력으로 상승했대. 그럼 뭐만 바꾸면 돼? A 물건의 가치만 바꾸면 돼. 맞지? A 물건의 가치를 지금 700이 됐는데 계산할 때 300으로 계산하는 거야. 맞지? 네. 그럼 총 재산 얼마야? 100 더하기 700이 아니라 100 더하기 300. 인데 유류분 얼마? 2분의 1로 나누니까 200. 맞지? 네. 따라왔죠 다? 네. 그죠? 근데 거기서 B는 100 그대로 받았으니까 유류분 부족이 얼마? 100이요. 100 했지? 자, 4번 선제 페이크 있죠? 똑같이 그래서 300분의 100으로 올려서 3분의 1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돼.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 마지막에서 왜 분모에 얘를 올리면 안 되고 얘를 올려야 되냐? 분모에 얘를 올리면 분모가 작아지면서 돌아갈 지분이 너무 커지잖아. 네. 근데 노력을 인정해줬다는 말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양을 줄이고 싶은 행동이야. 맞지? 네. 그러니까 300을 쓰면 안 되고 지분 계산할 때는 얼마 쓰라고? 분모를 700을 갖다 써. 그래서 700분의 100이어서 답은 7분의 1이에요. 맞지? 네. 근데 4번은 3분의 1이라 했잖아. 그래서 그냥 틀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빨리 풀려 이 4번 문제 푸는 게.
그 생각 한 번만 딱 했으면 맞죠? 자 마지막 5번. 무관항에 상승한 경우 상승한 경우와 무관항에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너무 쉬워요. 이거 5번 선지 의미 단위 하나만 파악하면 돼요. 자, 갑이 상속 당시에 소유했던 재산은 알파벳으로 뭐예요? 갑이 네.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을 알파벳으로 바꾸면 뭐예요, 그냥? A요? A야? 너 A 갑이 상속 당시 소유했어? 아, 오빠를 안 해? 없지 않아요? 어? 아예 없지 않아요? 왜 없어? 상속 당시에 뭐 갖고 있었어? 아, B요? 그래, B는 네. 병이 상속 받은 거잖아. 네. 상속 받았을 때부터 나중에 율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계속 100이었던 거야. 맞지? 네. 그러면 상속할 때 B는 상속할 때 갑이 소유했던 거 뭐야? 상속하는 그 순간에 뭐 소유하고 있었어? B요? 알파벳. 그래 B. B는 계속 얼마야? 항상 100이요? 100이잖아. 끝. 이거예요. 이렇게 안 했어 5번? 이렇게 안 했으면 잘못한 거야. 네. 나 말했지. 의미 단위. 갑이 상속 당시 소유했던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고. B를 지칭하는 거라고. 이거 네. 안 하면 제대로 안 한 거야. 봐봐. 알았죠? 네. 어.